제 뒤로 보이는 이 영상은 부상에서 돌아온 롯데자이언츠 전민재 선수가 승리의 쐐기를 박는 홈런 모습입니다. 롯데는 주말 3연전 싹쓸이로 리그 2위에 올라서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한편 긴 떠돌이 생활을 마친 NC 다이노스도 투타 고른 활약에 힘입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즌 초반 죽수던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도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하며 승격 희망을 품고 있고 창원 LG와 BNK 썸 농구단의 창단 첫 챔프전 우승까지 그동안 인기에 비해 성적이 아쉬웠던 부산 경남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고공행진하면서 팬들도 방긋 웃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와 삼성의 주말 2차전 9회 초 한 점 차 상황. 롯데 마무리 김원중이 이날 홈런을 날린 디아즈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경기 종료 8대7 한 점 차. 김원중이 팀의 승리를 지켜줍니다. 다음 날 9회 또다시 맞붙은 김원중과 디아즈. 똑같이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승부를 마칩니다. 사직 기준 9년 만에 삼성전 싹쓸이에 롯데는 하나와 함께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사직구장을 찾은 야구팬은 벌써 45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명이나 더 늘었는데요. 10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할 만큼 야구 인기가 뜨겁습니다. 롯데 성적이 옛날엔 안 좋았는데 요즘 따라 좋으니까 좀 기분도 좋아지고 상권도 살아나고 여름에 바짝 올리면 한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의 맞대결이 펼쳐진 구덕 운동장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매표소엔 긴 줄이 생겼고 합업존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은 8천 명이 넘습니다. 시야 제한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진 수준으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팬들이 찾은 건데요. 덕분에 구덕은 붉고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는 졌지만 아이파크는 최근 5경기 4승 1패라는 기록을 거두며 승격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의 경기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와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람인 만큼 부산 아이파크 응원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프로구단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창원 LG는 창단 28년 만에 챔프전 우승을 거머쥐며 원년팀 무관이란 오명을 떨쳐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다 울산에 임시 정착한 NC 다이노스도 라일리와 박민우 등 투타 활약에 가을 야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달 전 6년 만에 우승을 거둔 BNK 썸 여자 농구단까지 부진하던 부산 경남 프로스포츠단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네, 창원시가 구조물 추락 사고 50일 만에 창원 NC파크 재개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NC는 여전히 요지부동인데요. 복귀를 볼모로 경기장 운영 제협상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한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NC파크에 대한 재개장 준비를 끝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구조물 추락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지 50일 만입니다. 내외부 전문가 등을 구성해 충분한 검증을 시행했고 창원 NC파크 홈경기 재개를 위한 준비는 완료했다는 것이 시와 시설공단의 판단입니다. 우선 사고가 난 구조물인 루버 300여 개 전부를 철거했습니다. 각종 시설물 볼트 고정 등 경기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를 끝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가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은 홈경기가 없는 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창원시는 공을 NC로 넘겼지만 NC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홈경기는 울산에서 치른다지만 추후 일정도 울산시 그리고 KBO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창원 복귀를 볼모로 각종 재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추가 안전사고에 대해 창원시가 책임을 지고 경기장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도 줄이겠다는 속내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서도 창원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6월까지는 꼭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NC 팬들, 연고지에 있는 창원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반 보인 창원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민과 마산 상권은 무시한 채 떠날 수 있다는 NC에 대해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지난 2014년 개장한 부산 삼정 더파크 동물원은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적자 누적으로 장기 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얀트리 화재 참사로 모 기업 대표가 구속되면서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사료비마저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부산시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째 휴장 상태인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입니다. 적자로 인해 2020년부터 장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애국 키울 때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없으니까 너무 좀 허전하고 좀 그렇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모기업인 삼정기업은 반얀트리 참사와 관련해 대표가 구속됐고 지난 3월부터는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료비도 감당 못할 지경이 되자 부산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이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먹이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예비비 1억 6천만 원을 동원해 육류와 과체류 등을 구입해 전달합니다. 관리하는 사육사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동물 먹이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들 내부 방침이었습니다. 그게 동물의 보호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삼정기업은 부산시를 상대로 동물원을 매입하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결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회생 여파로 동물원 재개장 협의 등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업 회생이 실패해 혹여나 부도로 이어질 경우엔 삼정 더파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모기업의 미래에 삼정 더파크 그리고 이곳에 살아가는 120여 종 480여 마리의 동물의 운명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네, 반도체 산업을 최우선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물류에 꼭 필요한 공항조차 없는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SK 하이닉스를 가장 먼저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입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논의했고 평택 반도체 단지 유치를 주요 경력으로 강조해온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히 반도체 분야의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약속합니다.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 김문수가 이 규제 판가리로 우리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오는 2047년까지 622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밝히는 추가 지원과 육성책은 반도체와 AI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에 쏠릴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같은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은 부산 경남으로서는 이번에도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반도체를 해외로 실어나를 24시간 공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바이오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등 공약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활주로 2번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계속 추진하는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에서라도 이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통한 동남권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문학적인 반도체 산업 투자에서 소외되는 부산과 경남. 반도체 산업으로 끝나지 않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네, 공공조달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그리고 세제 감면까지 중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연평균 매출액이 1,800억 원, 건설업은 1,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런 혜택들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이 1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데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젤 엔진 피스톤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인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매출의 70%가량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라 해당 업종 기준에 따라 중견 기업이 될 상황이어서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인상으로 인한 매출 상승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10년 전의 1,000억과 지금의 1,000억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인데 중견 기업이 되면 세제 감면이나 공공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이 사라져 오히려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기업이 많은 부산, 경남의 경우 물가 상승과 원 부자재가 인상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커진 기업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이 새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매출액별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2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길 일이긴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고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비금속 광물 업종은 빠졌어요. 그 몇 개 업종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전혀 그대로 유지되는 피부에 그렇게 와닿지 않나요? 부산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의 중기업은 7,500개가 넘습니다.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난, 그리고 교통난, 또 저임금 구조이다 보니까 고용지원금 같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일부 조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부산 광안대교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이 1시간 더 확대됩니다.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적용되던 할인 시간대가 오는 26일부터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광안대교 출근 시간 통행료의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정명훈 클래식 부산 예술감독이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인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겸임하게 된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7년 부산 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을 라스칼라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7월 종료되는 클래식 부산 예술감독 임기도 연장해 부산과 밀라노를 오가며 라스칼라 음악 감독직을 겸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30%가 개강 이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부산시, 부산지역 대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과 관련된 고충을 공유한 뒤 비자 관련 협의체 구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의 벌목 정책이 산림복구보다 관련 업계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저희 KNN의 기획 보도와 관련해 경남 환경단체 등이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긴급 벌채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와 산림청이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추경안을 긴급 벌채에 편성했다며 이는 고스란히 산림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소를 유발하고 벌목상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선대위는 이전을 막은 당사자인 민주당이 사는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우롱이라며 사는 이전과 글로벌 허브 특별법 통과에 동참했던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선대위는 또 HMM 부산 이전에 노조가 동의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신 경남 내륙은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안과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 아침 부산 18도, 거창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 부산이 24도, 밀양과 거창, 합천은 30도를 뛰어넘겠습니다. 모레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당분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